어제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이 있었는데요. 모두 13명의 후보 가운데 8명이 최종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중에 한 분입니다. 한준호 의원님 모시고 저희가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선 예, 감사합니다. 예, 원래 통과될 거라고 예감하셨습니까? 너무 쟁쟁해서 예. 제가 이제 기호 2번이었어요. 예선에서. 제 앞에 이제 전현희 의원께서 1번인데 네. 1번 딱 부르고 나니까 네. 설마 나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조마조마하셨는데 박빙이었습니다. 네. 박빙이었습니까? 네, 그랬다고 예.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지도부에 네. 왜 꼭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이번 지도부는 앞으로 4기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한 전초 단계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졌던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해 보면 네. 우선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검찰들이 권력을 이용한 무도한 공격 이런 것들도 있었을 수 있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언론 개혁을 하고자 예. 지금 이제 최고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언론 개혁을 위해서 지금 사실상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후보자가 새로 오는 국면을 시계를 도대체 어디까지 네. 돌려야 되는 거냐, 이런 퇴행적 상황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냐라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 더 퇴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언론이 더 이상 장악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출마하셨다. 그러니까 언론 파트를 네네. 담당하는 최고위원으로서 그렇죠. 최고위원 5명 중에 네. 누군가 한 사람은 네. 언론 개혁을 네. 맡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이 부분을 또 너무 방기하고 방치하면은 저희가 다음 집권에 큰 네.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가장 위중하게 보고 있는 대목은 어떤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언론 환경 관련. 언론 환경에서요. 예, 예. 이명박 정권 시절로 퇴행을 급격하게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금 현재 방통위부터 시작해서 각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 네. 그리고 사장을 선임하는 걸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라고 하는데 네. 이 지배 구조를 처음 이제 본격화 시켰던 게 이명박 정권이거든요. 거기에 최수중을 앉혀서 네. MBC를 장악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절에 저는 망령이라고 표현하는데 망령들을 다 소환하고 있어요. 그 끝판왕이 아마 이진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때 의원님 MBC에 계셨. MBC 언론노조 집행부였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싸우셨어요? 치열했죠. 저희가 41대 파업부터 2012년도 170일 파업까지 저희가 장장 한 3년 가까이 싸워왔는데 결국에는 다 실패를 하고 MBC가 장악이 됐고 특히 이진숙 본부장 시절에 세월호와 관련된 보도를 보면은 전원 구조 이 오보를 냈던 게 이진숙 본부장 네. 때입니다. MBC 직원들 PC에 트로이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심어서 MBC 직원들을 사찰을 했던 것도 당시 담당자가 이진숙이에요. 이진숙. 예.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보험금이나 타려고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보험금 1인당 얼마 이런 네네. 기사를 냈던 것도 이진숙입니다. 예. 그리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MBC 예. 지분의 30%에 이 최필립과 모의를 해서 MBC를 민영화시키려고 했던 것도 이진숙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MBC 기자협회에서 제명이 최초로 됐어요. 네. 그래서 최악의 인물이 지금 현재 이진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치열하게 싸웠던 상처를 가지고 네네. 이제 국회에 오셔서 다시 또 이제 언론 장악에 맞서서 싸우시는데 왜 과방위로 안 가시고 국회로 가셨습니까? 제가 이제 과방위하고 네. 이제 국토위 사이에서 예. 당내에서도 조금 이제 이견들이 있었는데 예. 우선 국정조사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그 조사도 제가 예. 아무래도 2년간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양평도로.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그 정보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네. 그 국정조사를 위해서 우선 국토위에 배정이 됐고요. 네. 대신 이제 과방위 일을 같이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이제 언론개혁 TF 단장 자리를 네네. 주셔서 제가 방송사법을 2주 만에 빠르게 예. 네, 그 성안을 해서 지금 발의를 하고 법사위까지 통과를 시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 윤석열 정부에서 싸워야 될 대상들이 막 네. 이렇게 리스트업이 쭉 되고 있는데 작년에 뭐 양평도로 굉장히 뜨겁게 쟁점이 됐었고 또 뭐 방송 장악은 이제 뭐 계속되는 이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드러나는 뭐 최혜병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로비 의혹 정황 뭐 이런 것들도 드러나고 있는데 네. 민주당 지도부가 새롭게 선출이 된다면 이제 8월 달이어서 조금 시간은 남아 있지만 네. 지금이라도 네네. 이 정세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조금 밀어가야 되는 현안 이슈 뭐 어떤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지금 최혜병 특검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선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최혜병 특검은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것 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문제가 너무 단순해요. 우리 아들이 군에 갔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네,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과연 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그런 지시는 과연 누가 하는 것이며 이제 이런 의문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저희가 특검을 제일 먼저 우선 순위로 두고 네. 당이 밀고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국조를 해야 되는 사안들은 네. 저희가 국조를 병행을 하면서 가야 된다. 특검은 또 특검대로 예. 별도로 만들면 되는데 예, 다만 이런 특검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상설 특검을 두는 방식이 있고 네네. 네, 법안을 통해서 예. 저희가 임시로 두는 특검이 하나 있는데 예, 지금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상설 특검으로 가도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민의힘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 민주당 지도로 네.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판단 하십니까? 국민들께서 그러라고 이번 총선에서 이러한 예. 의석수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이제 앞서 그 박주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규칙을 네. 바꿔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뭐 그러면 이제 그 뭐 국회의장이나 이런 뭐 절차 없이 바로 그냥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저보다 네. 박주민 의원 훨씬 전문가일 텐데 네. 지금 이제 특검이나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사례를 많이 드는데 미국에 비해서 네. 국회의 역할들을 많이 축소시켜 놓은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네네.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국회 권한이 조금 더 국민들께 합당하게 강화가 좀 돼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언론 정상화 4법 목요일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는데 네, 계획이라고 하는데 계획이죠. 네네. 열리겠습니까? 뭐 의장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의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네네. 이게 통과는 될 걸로 전망을 하시나요? 근데 당신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네.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게요. 예. 지금 현재 8월 12일이 되면은 박문진 이사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KBS하고 MBC의 이사들은 공모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이고, 네. 그 절차와 관련된 거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때 의결을 해놓고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준숙이 들어오자마자 그거부터 처리를 하려고 할 텐데 네. 그 전에 방송사법을 통과시켜 놓지 않으면 저희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에 대해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방송사법은 지금 더 끌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질 않습니다.